정부는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느냐.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서 정부 정치 이기면 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것도 겁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가슴이 새 가슴처럼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주택자다. 그래서 주택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정치 쇼입니다. 국민들 다 아시겠으면 좋겠어요. 이게 쇼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부동산세 하면은 취득세하고 그 보유세 뭐 이런 걸 우리나라 OECD에 비해서는 낮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유세나 취득세를 강화하면 좀 부동산 이 가격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죠. 그러나 뭐 표정이 뭐 그거 갖고 되겠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이제 그 이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했다라는 얘기, 그것도 제가 말한 그 얘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 정부는 그랬을까?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나 아니면 이광수 선생님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바보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뭐냐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뭐냐면 국민들한테 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투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자라고 말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얘기지만 또 한편은 혹시 그래가지고 정말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어떡할까라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는 하지만 값이 내려가지는 않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값을 자기네들이 자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 내려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빠지는 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가 파는 이거는 안 돌아가고 가격을 마사지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랐으니까 올해 초에 국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안정화의 뜻이 지금 값이냐 아니면 정권 초기 값이냐라는 소리를 갖다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정권 초기 값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내려가는 정책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몰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정부는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느냐. 지금 정부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기면 그런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서 정부 정치 이기면 자칫하면 또 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것도 겁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도 가슴이 새 가슴처럼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제가 참 힘들겠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막상 그 힘이 세서 효과를 발휘했을 때 시장의 가격 반응이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한 정책이 지금 한꺼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갖다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이제 세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봤어요. 지금 내일 그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뭐 다주택자에게는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보유세를 높게 매기는 방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보유세를 천천히 올리는 게 정답이지 특정한 사람한테만 징벌적인 세율을 올리는 이 종부세의 그 소위 말하면 누진적인 세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쁜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꼭 이겨야겠다면 이 정책을 쓸 수 있고 그 정책에 의해서 효과를 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 가지고 있는 보통 재산세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보유세인데 그 재산세율을 전반적으로 다 높여야 돼.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게 조세 저항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조세 저항 하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나는 뭐 투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살려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10만 원 내던 세금을 뭐 15만 원 내라고 하면 왜 나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 하면서 반정부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건 조세 저항이 아니죠. 정치적인 반발이지. 그렇잖아요. 네. 정치적인 반발,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반발 대비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을 갖다 3년에 걸쳐서 실패를 하면서 생기는 정치적인 실망감이나 분노 둘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도 이미 전셋값이 또 뭐 많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임대 사업자는 필요하고 이제 혜택은 줄이면 지금 기존에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이 뭐 전반적으로 우선 적지 않을까요? 임대사업자의 그 기존의 정책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문제는 네. 분명히 불공정함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폐지를 할 때 이미 약속했던 것도 이제 그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약속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부터는 안 한다로 갈 거냐 이제 그게 가장 그걸, 큰 이슈죠. 네. 그 만약에 뭐 단순 무식하게 효과만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약속했던 것까지 다 이제 캔슬하고 취소하고서는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효과만 생각하면 맞지만 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렇죠. 땅에 떨어지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한을 두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거 역시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도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책임져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정부가 하기 달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주택 보유 현황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3명, 미래통합당이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이 2명, 총 88명이었고요.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자도 16명이나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고 강남 3구 포함은 84명. 그러니까 뭐 상당한 숫자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고 그 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주택자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주택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이게 다 정치 쇼입니다. 국민들 다 아시겠으면 좋겠어요. 이거 쇼입니다. 이거 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 어떤 그 사인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아니요. 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안 파는 이유가 네. 정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팔았는데 근데 이 정책은 놔두고 이 사람들이 팔면 그러면 갑자기 정책에 의한 효과는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막 작전일 수도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그냥 농담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국민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거니까 상당히 지금 당황하는 거죠 지금.